자,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화영 그 부시장이 얘기했던 연어 파티, 연어 소주 파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진짜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법정 진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CCTV와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거의 진짜 영화 드라마에서 진짜. 왜 비리 검사들 나올 때 그 장면이잖아요. 연어회 술까지 반입해가지고 그걸 쌍방울 직원들이 가지고 왔다잖아. 그러니까 그 날짜에 이화영이 실제로 불려왔는가, 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이 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그렇죠. 50%는 확인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그거는 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물이었다. 이화영 지사가 너무 술이 고파가지고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니까 물이 술이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연어 도시락 싸다 준 거, 특식 싸다 준 것까지는 이거는 그 법에 걸린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틀려지는 거야. 방향성이. 좀 있으면 언론 보도 보세요.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갖고 시비를 걸면서 회유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묻어버릴 거란 그렇죠. 말이지. 그 얘기를 최대한 부각되지 않게. 지금도 중요한 건 그 당시 김성태를 중심으로 해서 회유를 하고 형님 이거 해야 살아요. 이거 잘 해놓고 우리 검사가 이거 잘 끝내놓고 파티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맞아. 과연 이게 사실인 거냐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벌써부터 정말 술이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 그거는 저기 그 잠금이야? 아니 한동훈 버전으로 해주세요. 술이 맛이 나서 이거 잠금이 버전이구나. 한동훈 버전으로 정말 술이었습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술인 거 확실하십니까? 그게 물인지 술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어색하네 이제 나가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하기 별로 재미가 없네. 네. 아무튼 지금 논조를 그렇게 흐려가면서 결론적으로는 회유 조항이 없었다라고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대심죄를 받은 거죠. 이 양반도 이화영 부지사 사실은 법과 쓴 건데 지금 2년을 구속 상태에 있으면서 구형은 15년을 받았어요. 정신이 아니야.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15년이면요. 솔직히 말해서 살인도 15년을 안 주던데요. 그렇죠. 시한진도 15년 잘 안 나오죠.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왜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법카 1억 원 썼다고. 현금까지 해서 2억 원이 넘는단 말도 있는데, 아무튼, 법카 받았었다고 지금 2년 동안 붙잡혀갖고 보석도 안 시켜준 상황에서 15년을 구형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돼. 김채님이 저는 술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시키던가요? 술병의 반경 20m 내에 있었습니까? 제가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술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이런 거지, 결론적으로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아무튼 이 회유 정황이 밝혀지게 되면요, 이 재판에 관여됐던 재판부 검사들과 판사들 이건 전부 다 날아가야 됩니다. 이거 CCTV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아마도 보관 기간이 지나서 지워지고 없다 그러겠죠. 포렌식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그러고요. 당시에 근무했던 어떤 조사관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겠죠. 아니면 딴 데로 발령이 나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 왔던 쌍방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 폰으로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뭐야, 이거 다. 폰이 알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가 24자리거나 그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한 번도 술을 갖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수를 갖고 갔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진짜. 지금, 민생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가, 약속 대련을 하다가, 실제 이제 피 튀기는 싸움으로 전환돼 버린 게 지금 의료 공백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1년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윤석열이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했죠. 의료 관련한 거 계속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얘기하니까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저 이거 사실 약간 뒷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의료계한테 저기 우리가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이제 의견을 달라라고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 370명을 넣었대요. 370명을 넣으면은 그래도 저쪽에서 더 부르면은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500명 부르면 400~500명으로 끝내야 이 계산을 했구나. 그래서 370명을 제일 초창기에 넣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3,000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공을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370명을 3,700명으로 네,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00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말도 안 돼. 너무 그래서 난리를 쳤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갭이 너무 야, 크는 거 아니야? 니들이 3,700명 증원한다고 넣었잖아. 아니요, 370명인데, 공을 잘못 봤네? 아무튼 3,000명 해! 3,000명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근거가 뭐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많지 않냐 막 치니까 그래 그러면 2,000명. 그래서 의료계가 그때 2,000명이 갑자기 나오더래요. 그래서 의료계가 그럼 뭐 왜 2,000명이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냥 2,000명이 나왔다고. 아무 이유 없어. 정말. 괴민수랑 똑같은 거야. 나는 2,000이라는 숫자가 좋아. 그래서 처음에 370을 넣었는데 3,000이 나오고 그다음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갈등 벌어지고 갑자기 2,000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의료계가 아 이거 얘기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2,000을 하기 위해서 3,000을 올린 거구만,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의료계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500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370을 넣었다면 대통령실은 우리 2,000 해야 되니까 그럼 3,000 먼저 넣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진심은 2,000에 다 몰려있어, 이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쟁을 쳐나가겠다고 하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 공백 상황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중증 의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수술이라든지 그게 이식이라든지 문제예요. 이게 필요한 부분 안에서는 사실상 거의 원래도 한 1년씩 기다리던 스케줄들이 거의 이제는 뭐 2년, 3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 거의 죽으라는 선고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인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언론에서의 발표가 아마 의사협의 로비를 통해 갖고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봐져요. 지금 있는 현상 자체에는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희생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래는 2주 안에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 스케줄 밀리고 그래서 못 받아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필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사고, 그러니까 환자 치료가 느려진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섣불리 의료계가 합의를 봐버리잖아요. 의료계의 파업에 의한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물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 합의를 봐버렸으면 모르는데 이미 피해자가 나왔어. 또는 사망은 안 했지만 지금 상태가 심각해져가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 피해자는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이걸 갖다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을 확보를 받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이걸 못 푼다니까? 면책특권을 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소송 중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도 국가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면책특권을 줘야 그동안 있었던 게 날아가는 겁니다. 뭐 인건비 지금 못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사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먼저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하세요. 거기다가 지금 브리핑도 못 하고 있답니다. 기사에 따르면. 네, 정부가 어제 예고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중수본 브리핑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는데요. 의사들이 정보를 안 주거든. 네, 발표할 안건이 많지 않아서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냐라는 거를 대충이라도 발표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라고 화도 날 거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자료들을 의사협회에서 넘겨주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지 또는 몇 명을 어디서 뭐 군대를 끌어오든 외국에서 빌려오든 어떻게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 자체를 아예 못 찾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난 25일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에는 그 사직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한 달 지나니까. 그러면은 의대 교수들마저 지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대란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표를 내놓은 상태에서 무임금으로 나가갖고 봉사할 의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의대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은 학생을 이제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은 수업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위탁 교육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노력위에서 군인- 과장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 예,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대 다니는, 그 위탁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군의관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군의관들이라든지 이게 실제적으로 그 국가하고 이게 의사란 직업 자체가 이제 파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비상시에는 강제 동원이 가능한 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사직서 이걸 던진 건데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그 병원 소속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곧 25일에 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무슨 노동을 하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앞으로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더더욱 파업을 풀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 특위를 하자. 대놓고 딱 까놓고 공청회하고 제3자 모여가지고 정부 측이랑 의사 측이랑 거기에 야당이랑 정치인 시민 관련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거 공론화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겠어요? 안 한다. 하려면 내가 있지. 네가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줄성 싶으냐? 지금 이건 거죠.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협의체는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것으로 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만 빼고 한다는 거야. 음. 선거 졌는데. 선거 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 했었어야지. 그 전에 뭐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특위를 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 의료 공백 이 사태는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금 이미 피해 보고 있는 그 국민들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빠른 조치도 조치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 안에서 원만한 합의가 돼야 진행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의사가 예를 들어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이미 악화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어. 수술 안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원인을 만들었던 쪽에서 아니면 양쪽의 합의를 통해 갖고 어떠한 방식대로 예를 들어 정부가 뭐 수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태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나온 병원비를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책을 안 내놔 주게 되면 지네들끼리 합의 보면 뭐 합니까? 아픈 사람은 이미 병세가 깊어져 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전부 다 이 협의가 돼야 돼요. 고려가 돼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야. 지고집이 제일 우선인 거야.
내가 2,000명 지금 무조건 해야 돼. 2,000명은. 2,000명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수그리게 되면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나를 우습게 보게 될 거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것들 불법 파업을 해갖고 다 잡아놓어. 합법인데요. 불법이라도 만들어라고 해갖고 강제로 잡아놓고 합의서 대신에 복귀를 종용하는 이 군사정권 때나 하던 식을 오히려 선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